직장인의 연봉 평균이 뭐 한 4,200쯤 된답니다. 근데 중위값으로 따져보면 한 3,100만원대, 생각보다 적죠. 평균은 월급, 연봉 뭐 50억 받는 사람하고 연봉 뭐 1,500인 사람하고 다 뭉뚱그려 가지고 낸 값이 평균인 거고, 중위값은 뭡니까? 예를 들어서 1등이 10억, 저 100등이 만약에 연봉이 1,5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나 중간에 난 50번쯤 51번쯤 되는 사람의 월급이, 연봉이 얼마지? 이랬을 때 그걸 중간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말 그대로 이제 평균보다는 중간값이 좀 더 이제 실질적인, 좀 더 의미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값인 것 같습니다. 그 값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3,100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작네, 엄청 적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. 씁쓸하기도 하고요. 직장인들의 중간값이 3,100만원이다. 월급으로 치면 얼마입니까? 한 250만원, 260만원쯤 되는 거잖아요. 250이 3,000이니까 한 250몇만원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얼마겠습니까? 210만원, 220만원쯤 되겠죠. 210만원이라고 치면요, 되게 적잖아요. 30일로 치면 하루에 얼마입니까? 하루에 한 7만원쯤 되는 거죠.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한 7만원쯤 된다라는 겁니다. 세금을 제하고 난단 말입니다. 그렇게 210만원 받는데, 와, 이걸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. 이상하다.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GNP, 일단 국민소득이 3만 몇천 불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라고만 가정해도 뭐 3만 몇천 불인데 3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원달러 환율 대략 한 1,400원이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요 얼마입니까? 4,200만원 아닌가요? 대략 4,000만원이라고 치고요.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제가 1억 6천을 벌어야 평균이라는 겁니다. 평균. 그러면 저는요 평균에 해당됩니까? 안 됩니까? 택도 없죠. 근데 1인 가구라 해도 4천만원 미친 사람들은 다 평균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평균값이 아니라 주인값으로 따지면 3,100만원이, 그게 이제 중간 정도인 거네요. 그러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니까 얼마입니까? 대략 이제 한 1억 2,400 정도 벌면, 그러면 제가 한 중간은 되는 거죠. 저는 중간도 아닌 거지만 말입니다. 인당 3,100만원은 되어야 한 중간은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, 그거조차도 결코 이제 평균으로 이제 1인당으로 따지면은 그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는 거. 나는 되는데 1인 가구일 땐 되겠죠. 나 연봉이 4,500인데 나는 혼자 사는데, 그러면 중간값보다는 훨씬 위네, 맞죠? 근데 예를 들어 둘이 사는데 만약에 4,500 번다. 근데 혼자 일하고 있고 나머지 배우자는 일 안 한다. 그러면요 갑자기 이제 그 중간값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. 예를 들어 둘이 맞벌이 하는데 연봉 4,000 받아서 그 가구의 소득이 8,000인데 애가 만약에 2명이다 라고 하면요, 그럼 또 바로 내려갑니다. 중간값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.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,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면서 중간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혼자 버는 게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가장이다라고 하면 더 이제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답답하고 답 안 나오는 그 월급 통장을 보면서 갑갑할 겁니다. 답답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? 좀 목숨을 걸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각오를 다져서 정말로 현명하게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월에 10만원부터 월에 3만원, 5만원, 10만원, 20만원, 30만원, 50만원, 너 100만원, 또 150만원, 200만원 계속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면,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
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평온하고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쉽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놔버리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, 쉽지 않고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 잘 대응해 가지고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이, 그런 각오가 삶을 지켜주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자기 자신을 좀 잘 관리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여유자산을 말입니다.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,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재산을 정식해야 됩니다. 자산을 축적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자산을 축적해서 고배당 우량주, 없어지지 않을 회사에서 평생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주식을 가져가며 배당금을 받고요,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또 받아서 사서 채권 이자를 계속 받으면 살아가고,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매일 나오게 만들고,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,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야, 그래야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. 참으로 살아가는 게 소홀하지 않죠. 만만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라도 빨리, 한 달이라도 빨리 적금을 넣고 저축을 하고 꾸준히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딱 그냥 습관처럼 갖춰놓는 게 좋겠습니다.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놓으면, 그러면 삶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미래를 좀 잘 대비하고 제일 잘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,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냥 저축만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,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.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축적하고 저축하며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